또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라고 하죠. 이게 왜 또냐 하면은 지난달에 그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 제품을 도용했다고 해서 또 시끄러웠죠. 근데 이번에는 비상교육이라는 코스피 상장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참고로 비상교육은 비상사태의 그 이머전시가 아니고요. 비유와 상징이라는 그 사명의 초중등 교과서, 그 참고서로 유명한 교육 기업이죠. 그런데 이 슬링이라는 스타트업이 비상이 자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에요. 스타트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한 개의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이 한 개의 제품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도용하면 이 답이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어찌됐든 뭐 제가 볼 땐 이 슬링이라는 스타트업은 나름 IP 구축이 잘 돼 있는 지적재산권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인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유사 정도가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상교육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. 변수가 하나 있어요.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이게 슬링,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이고요. 2022년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. 이쪽이 비상의 기출 탭탭이라는 제품인데 작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불과 1년도 안 돼서 유사한 제품이 나온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자막 하나에 문제가 4개씩 붙어 있어요. 4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이 지문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4번, 5번 있는데 6, 7번이 없죠. 그럼 이 6, 7번을 풀기 위해서는 뒷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문은 앞에 있으니까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슬링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한쪽은 지문만 있고 한쪽은 문제만 있도록 해서 이렇게 칸을 나눠버렸어요. 문제는 계속 내려가더라도 이 지문은 고정되게 해서 한 화면으로 양쪽을 계속 볼 수 있게 만든 거죠.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한 화면에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. 이런 식으로 스크롤바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건 비상의 기출 탭탭이에요. 이것도 똑같은 포맷을 갖고 있고 확대되는 기능까지 동일하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슬링이 이 기능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. 결국 슬링은 이 두 개의 법 위반을 근거로 비상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요. 이 두 개의 법이 각각 다른데 일단 디자인권 침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슬링은 이렇게 총 4개의 디자인권을 갖고 있고요.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류와 비상이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을 각각 이렇게 대비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. 여기 1번부터 6번에 이제 숫자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등록된 서류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.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표기를 한 거고요. 첫 번째 디자인부터 간단히 보면 이렇게 중앙을 구획하는 선이 하나 있고요. 이게 1번, 여기 스크롤바 2번, 왼쪽에 지문 박스 3번, 오른쪽에 문제 박스 4번, 그리고 이 5번에는 이 정답을 체크하는 OMR 박스가 있어요. 그리고 메뉴 박스까지 해서 총 6개의 구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런데 이 6개의 디자인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.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일부 차이가 있죠. 슬링의 제품은 이 5, 6번이 이렇게 좌우로 나란히 있어요. 그런데 이 기출 탭탭은 5, 6번이 위아래로 있죠. 그러니까 요 점이 사실 좀 다른 거고요. 6번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여긴 테두리가 없죠. 그럼 일부 차이가 있으니까 디자인권 침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진 않아요. 법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비슷하면 나머지 짜잘짜잘한 부분은 좀 바뀌어도 혼동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봐서 침해로 인정을 해주죠. 결국엔 이 슬링의 디자인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한 부분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이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슬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5, 6번의 배열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 6번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슬링은 1번부터 5번이 핵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. 그리고 이건 슬링의 또 다른 디자인인데 그 아까 본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5, 6번이 이렇게 좌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 슬링 디자인권이 5, 6번이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똑같은 거죠, 이거는. 그럼 아까 거보다 침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권리가 되는 거예요, 이건.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슬링의 디자인인데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보면 이 1, 2, 3번이 모두 다 이 실선으로 돼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다 실선으로 돼 있죠. 근데 여기는 이게 다 점선으로 돼 있어요, 이쪽이. 예. 이 4번, 5번, 6번만 실선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선으로 표기된 4, 5, 6번이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. 점선은 참고만 하는 거라서
점선이 많으면은 그만큼 권리가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 6번 같은 경우도 점선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점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등록이 돼도 무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. 그리고 이건 슬링의 그 마지막 디자인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권리 하나당 도면이 하나씩만 있었는데 이거는 총 3장의 도면이 들어가 있어요. 1초에 3장을 보여드리면 초당 3프레임의 동영상이 되는 거죠. 왜 이런 식으로 출원을 했냐면 이런 이모티콘이나 GUI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초당 60프레임이다. 그러면 1초면 총 60개의 정지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. 2초면은 120개의 정지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럼 2초짜리 이모티콘을 등록받기 위해서 출원을 120개 할 수는 없는 거죠.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는 게 이런 동적 디자인이에요. 슬링이 이런 동적 디자인을 등록받은 이유는 이렇게 2개로 분할해서 확대할 수 있는 앱 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슬링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 슬링 대표가 한 말인데 이 무엇보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화면 분할 기능을 표절했고 이 움직이는 분할 기능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라고 하면서 슬링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비상은 이 슬링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. 첫 번째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디스플레이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제 느낌엔 좀 쉬운 말을 어렵게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이런 태블릿의 화면은 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. 그런데 이런 화면 안에 들어가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젯이 다 직사각형인 이유가 화면을 최대한 좁은 화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온 형상이기 때문에 기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법원에서는 그 핵심 부분을 판단할 때 기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빼버린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타이어로 등록을 받았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. 그럼 이제 다른 회사한테 야 우리 동그란 타이어로 등록을 받았는데 네 것도 동그라니까 우리 디자인 침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아니 타이어가 다 동그랗지 어떻게 네모나냐 이거는 굴러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저 동그란 부분은 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. 그리고 이 핵심을 요런 트레이드마크 요런 걸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. 그래서 아무리 동그란 타이어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트레이드마크가 다르게 되면은 침해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비상은 이런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앱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면 분할과 크기 조절 기능인데 이게 뭐 공지 공용 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슬링의 디자인이 2022년도에 출원이 됐어요. 그럼 2022년 전에 존재하던 기술이나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. 그리고 이거는 슬링의 디자인에서 그 중요한 부분, 핵심적인 디자인이 될 수가 없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증거를 좀 찾아야 돼요. 이거는 뭐 제가 예를 들려고 찾은 건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태블릿에 화면 분할 시스템들이 있었고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확대 축소가 다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나도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. 그리고 네 디자인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아마 비상은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. 만약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슬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동적 분할 디자인에 대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써도 된다.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비상의 그 마지막 3번째 반박인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좀 이상해요. 근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동적 디자인이 아닌 권리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마라.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동적 디자인이 없으면서 왜 자꾸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동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동적 디자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는 비상에서 좀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슬링은 좀 제대로 조사하고 답변해달라. 뭐 좀 알고 얘기해라. 뭐 이런 식으로 뭐 쪼크를 주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유사해서 슬링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변수가 하나 있어요. 지금 슬링이 이 4개의 디자인권으로 아마 소송을 개시할 예정이에요. 그럼 비상은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네 말이 틀렸어 하면서 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슬링의 디자인 자체를 아예 죽이기 위해서 별도의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권리들이 죽으면 이 권리를 근거로 주장을 하게 되는 이 소송들이 다 자동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. 권리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.
그래서 아마 비상은 이런 무효 심판도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이 무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분할 시스템들에 대해서 아마 선행자료를 계속 찾을 거예요. 결국은 이것도 선행자료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경법으로도 경고를 했죠. 이게 정확히 부경법의 어떤 조항으로 경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목하고 파목 두 개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자목 같은 경우는 이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잡아주는 규정이고요. 이 파목은 뭐 타인의 이 성과 무단 사용 행위 이걸 잡아주는 규정이죠. 이 부경법의 장점은요. 이 디자인권이 없거나 무효가 돼도 인정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디자인권은 이 특허청에 등록된 서류와 이 제품을 비교하는 거거든요. 근데 부경법은 이 실제 제품과 제품을 비교하는 거예요. 권리가 없어도 어차피 제품끼리 대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부경법의 장점이 되죠.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자목이라는 규정은요. 이 3년밖에 보호를 안 해줘요.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그냥 마음대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비상이 혹시라도 이 법에 의해서 비상이 졌다 하더라도 22년도에 이 출시된 제품이니까 25년 되면은 비상 또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. 그리고 이 파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법이 좀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이기기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그 형사처벌이 안 돼요. 그래서 결론은 그 슬링 입장에서는 디자인권으로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최장 20년 동안 막을 수 있고 민사 형사 다 되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라 하면 당연히 디자인권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. 비상 입장에서는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전 세계에서 선행 디자인을 찾아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